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궁금해요 톡톡 6번째 영상을 가지고 온 톡톡입니다. 앞으로 궁금해요 톡톡 치료 개입편을 구성된 총 4편의 영상에서는 뉴페이스 박소영 센터장님과 김남욱 주임과장님이 함께 답변해 주십니다. 오늘은 치료의 대원칙 주제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빨리 나와주세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재단 우리아이들 병원 마음튼튼 클리닉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네, 저는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는 김남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총 4편의 영상에 걸쳐서 저와 김남욱 선생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전반적인 치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부모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치료의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라고 하는 치료가 달라요. 너무 헷갈려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는 뭔가요?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의 다른 점을 확인하고 소아정신과의 문턱을 넘어서 평가 및 진단을 받는 데까지도 부모님의 여정이 참 고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치료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여도 수술하세요 라는 식의 명확한 한 가지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떤 치료를 어디서 언제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알아보시고 결정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단을 받은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치료실을 찾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께서 치료를 계획하실 때 기준을 삼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치료의 기본적인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동의 발달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점만을 다루거나 특정한 방법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발달 전체를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다각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개입이라 함은 문제 한 가지에 치료 하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 영역을 고려한 치료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 즉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ABA 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의 각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동의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개입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각 아동에게 맞는 개별화된 치료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들은 스펙트럼이라고 할 만큼 개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치료 계획은 개인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하며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IEP, 즉 개별화 교육 계획 혹은 ITP, 개별화 치료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니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즉 전문가와 함께 각 아동의 특성에 맞는 아동만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는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치료는 최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는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미국의 기준은 대체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치료를 권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가능한 많은 집중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께서 치료팀의 일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동의 치료 방법과 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내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부모님께 잘 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그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아동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려면 근거가 높은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치료에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는 무엇이고 지금 어디쯤에 도달해 있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할지를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시기마다 치료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발달 초기부터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을 쭉 함께 볼 수 있는 주치의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을 만나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이 과정을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치료의 과정은 그 밑그림의 각 영역의 치료 전문가들께서 그 맡은 부분을 색칠해서 채워나가는 공동 작업이 될 것입니다. 밑그림 없이 채색만 할 수 없을 뿐더러 밑그림만 있어서는 작업을 완성할 수가 없죠. 몇 개월부터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다던데 몇 살부터인가요? 이미 늦은 건가요? 네, 질문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 골든타임을 이 시기가 지나면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다면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맞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은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생후 초기 2년 동안 시냅스 형성이라고 하는 뇌 발달의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됩니다. 만 3세가 되면 성인 뇌 무게의 80% 정도까지 발달을 합니다. 이 시기가 신경 가소성, 즉 뇌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보며 이 시기에 치료를 받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아동이 조기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더 예후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게 EIBI, 즉 행동적 조기 집중 중재라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많은 연구들에서 조기에, 즉 2세 이전에, 늦어도 만 3세 이전에 집중적인 치료적 개입을 받는다면 만 3세 이후에 치료적 개입을 받기 시작한 아동들에 비해서 더 좋은 예후를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만 3세가 넘으면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중재를 하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지 결코 치료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이 아주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령 또래 친구들과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고 규칙이 있는 놀이를 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대여섯 살이 되어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동은 그 시점부터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중재법 및 치료적 접근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어린 나이에만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든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그때에 해주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발달의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학대적인 팀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능한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모님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 및 치료팀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생애 주기별 치료적 개입과 전략 구성을 위해 주치의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조기 집중 행동 중재가 아동의 경과와 예후에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 언제든지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5가지 치료의 대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 개별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속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